이거 하나만 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온정적인 부모여야 되는데 그래서 또 이제 들어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때는 단호하게 꺼주셔야 돼요. 아까 엄마랑 약속했지? 그 얘기. 근데 엄마가 끄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스위치를 누르는 행동은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뗐을 때는 그러면 네가 진짜 보고 싶으면 내일 보도록 하자. 아니면 엄마 비디오에 녹화해 놓을 테니까 뭐 다른 시간에 보도록. 그 순간에는 아까 한 약속을 꼭 지키셔야 돼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모님들의 따뜻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시간입니다. 자,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발견 아이큐가 준비한 행복 육아 프로젝트 3만원 아이는 없다. 아빠가 하지 말라고 했어. 그렇지. 내려와. 내려와. 주변 사람들이 놀랄 만큼 반항적인 태도로 아빠와 자주 부딪히는 초등학교 1학년 상준이. 아빠 역시 그런 상준이를 달래거나 감싸주진 않는다. 그러나 동생 상은이를 대할 때 아빠 태도는 전혀 다르다. 상은이가 떼를 쓰고 고집을 부려도 아빠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 상상아! 울지 마! 기분이 상하면 떼쟁이 울보로 변하고 마는 동생 때문에 힘들 때가 많은 상준이. 그러나 엄마 역시 늘상 동생을 달래는 데만 신경을 쓸 뿐이다. 상은이가 또 떼를 쓴다. 그러나 아빠는 상은이를 지켜보기만 할 뿐 화를 내진 않는다.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면서도 큰 소리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달래듯이 말하는 아빠. 상은이 앞에서 아빠는 끝까지 차분한 태도를 잃지 않는다. 상준이를 대할 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상이 맞아. 들어와. 하나, 왜요? 둘, 왜요? 상준이를 대할 때는 말투부터 다른 아빠. 이따 해, 이따. 어때요? 아! 왜요? 조용히. 상은이를 대할 때와는 달리 아빠는 상준이한테는 화를 참지 못한다. 차라리 둘 다 혼을 낼 때 똑같이 혼내든가 아니면 둘 다 품어줄 때 같이 품어주던가 그래야 되는데 바로 옆에서 비교가 되잖아요. 아빠가 저 상황에서 나한테는 안 그랬는데 상은이한테는 저렇게 해주네. 이게 바로 보이니까 제 눈에도 보이는데 애 눈에는 더 잘 보이죠. 그런 게. 어떤 생각까지 해봤냐면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볼까 당신이랑 애랑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하고 말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좀 그러니까 아빠하고 상준이하고 사이가 좀 너무 무덤덤하죠. 상상아! 울지 마! 오빠와 놀다 기분이 상한 상은이가 울기 시작한다. 한번 울기 시작하면 좀처럼 그치지 않는 동생 때문에 상준이는 짜증날 때가 많다. 언제나 엄마가 달래줘야만 겨우 울음을 멈추는 상은이. 하지만 엄마는 동생 때문에 잔뜩 스트레스를 받았을 상준이에게는 오히려 신경을 쓰지 못할 때가 많다. 안 그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여자 동생이고 오빠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동생을 좀 더 챙기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상준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억울하다 싶을 정도로 저는 의식을 못하는 행동이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잡아줘야 될지를. 네. 오빠와 놀다 갑자기 심술을 부리기 시작하는 상은이. 계속되는 상은이의 회방을 참아내며 상준이는 장난감에만 열중한다. 그러나 계속 심술을 부리는 상은이. 동생을 달래기 위해 상준이가 가지고 놀던 자석 장난감까지 넘겨주지만 소용이 없다. 결국 상준이는 동생을 피해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고 만다. 이런 모습은 기분이 상하면 곧바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던 친구 관계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친구들하고 있을 때 욱하는 빈도랑 동생이랑 있을 때 욱하는 빈도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동생도 이제 욱하는 게 있긴 한데 제가 있을 때는 좀 있고
제가 없을 때는 좀 많이 챙겨주는 오빠인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도 눕고 애기 아빠도 눕고 둘이만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오빠 노릇을 톡톡히 하죠. 뭐 싹 씻겨서 잠잘 채비를 해준다든가, 뭐 옷을 입혀준다든가 그런 거.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자주 보이지만 친동생에게는 오히려 따뜻함을 보이는 상준이. 울지 말라니까. 어쩌면 동생과는 다르게 상준이를 무조건 엄하게만 대해온 아빠 엄마의 양육 태도가 상준이의 문제를 더 키워왔는지도 모른다. 뭐 형제가 있는 집안에 뭐 자주 이게 늘상 볼 수 있는 경우이긴 한데 좀 아빠의 태도나 이런 걸 보면 좀 심하다는 생각도 네. 들어요. 근데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상준이는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제 이 상준이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이 부모님의 양육에 있어서 이 큰아이를 대하실 때는 책임과 의무를 많이 강조하는 양육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아이가 책임감은 있어요. 특히 동생을 대할 때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느끼기에는 늘 책임과 의무만 강조되어지고 자기는 수용되거나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 없으니까 원칙은 지켜나가지만 마음이 힘든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이 쭉 크다 보면 우리가 살면서 어른이 되어갈수록 훨씬 더 책임과 의무를 지켜야 될 때가 많아지거든요. 그럼 이제 어릴 때 이런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가 많은 아이들은 이제 커가면서 이걸 지켜야 되는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그만큼만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겪어왔던 것이 다 누적이 돼서 이게 한꺼번에 확 밀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삶이 되고 좌절감이 늘 많고 내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느낌, 늘 어깨가 무겁고 이런 아이로 클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좀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근데 왜 동생한테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네. 친구한테 막 성질내는 건 봤는데 네. 동생한테는 참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을 땐 잘하다가도 네. 엄마 아빠가 있으면 또 동생하고 부딪힌다고 그래요. 참 이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요, 좀 공격적인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엄마 아빠가 없을 때 동생을 더 때린다든가 아니면 동생한테 더 좀 난폭하게 구는 경우가 많거든요. 동생이 힘이 없는 존재니까요. 근데 이제 상준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에 반대되는 현상을 보이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아이는 책임과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은 아이예요. 이미. 네. 그러니까 부모가 없을 땐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달래기도 하고 아까 보니까 뭐 씻겨서 다 잘 준비를 네네네. 해준다고. 그렇지만 친구는 평등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책임과 의무를 지어야 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평등한 존재한테 있어서는 자기를 내어주기보다는 조금만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는 공격성이 확 나오게 되는 거죠. 어른에게는 더 할 겁니다. 어른은 공평한 게 아니라 자기가 받아들여지고 좀 더 이해되고 싶은